안녕하세요.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래소원 슈퍼개미 범프로입니다. 자, 우리 대한전선이 고점 찍고 나서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려줬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다? 위로 저점들을 높이는 모습들, 고점들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세가 단기적으로 상방으로 다시 한 번 더 방향성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대한전선은요. 지금 자리에서 얼마 우리 신고가 자리 있죠. 어디? 바로 여기 44,523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슈팅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왜 갈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여러분들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댓글. 자, 댓글로는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전선 어다 매도 금지다. 여러분들 매도 금지라고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대한전선은 지금 상황에서 쭉 올라갔죠. 박스권을 뚫어 올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꾸준하게 해주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지금 기대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366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지금은 확실히 대한전선, 이 전선 쪽에 대한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올라가는 구간에 거래량을 동반을 시키면서 올라가 줬고 내려오는 구간에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된 모습은 안 나왔죠. 그죠?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주가랑 같이 동일하게 올라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이제는 뭐 할 차례다.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동반시키면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위로 올라가주는 자리가 나오게 될 거고 수급들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오게 될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대한전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 주고 있는데 이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뚫어 올릴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이 완벽하게 해소가 된 게 아니다. 그죠? 회복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AI 거품들이 나오면서 이 버블 논란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자유롭지는 못한 상태고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20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전까지 좀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셧다운 마찬가지로 이 셧다운이 해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종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 발표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데이터들에 따라서 또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이 달라질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자금이 화끈하게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대한전선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곤 있지만 화끈하게 올라가 주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락분이 나왔을 때도 대한전선에 대한 개별 악재로 인해서 하락한 게 아니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 다시 올라갈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상승분이 나올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박스권을 뚫어 올리면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상승분에 대해서요. 지금 보시면 이 상승분에 대한 건전한 되돌림 자리가 일단은 나와줬다라는 게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건 조정 때 거래량을 동반된 시점으로 해서 고점 찍었을 때 자, 얼마 정도의 조정이 나와줘야 되냐면요. 자, 고점을 찍고 나서요. 38.2%의 되돌림 그리고 61.8%의 되돌림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 상승에 대한 건전한 조정이다. 요 정도의 되돌림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어디에서 나와줬다. 그죠? 0.382 자리에서 되돌림 자리를 지켜주는 게 나왔다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 간다? 다시 위로 올라갈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파동으로 움직일 때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1차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조정 나오고 그 다음 3차 가장 긴 파동 3차 파동이 나오고 4차 조정 이후에 5차 파동하고 ABC하고 빠지잖아요. 그죠? ABC로.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1차 상승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1차 상승분 나오고 2차 조정 구간에 들어와서 38.2%라는 되돌림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간다? 3차 파동, 가장 긴 파동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1차 파동이 우리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볼까요? 1차 파동이 올라간 구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자, 고점까지 몇 퍼센트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자, 80
8% 가까이 1차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차 조정이 나오고 나서 2차 조정이 저점에서부터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저점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저가 23,450원. 자, 그러면 23,450원에서 88%죠. 그러면 1.88 곱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44,000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3차 파동은 못해도 이 88%만큼 올라가 줘야 되니까 이 저점에서부터 23,450원에서부터 1차 파동만큼은 올라가 줘야 된다라고요. 못해도. 왜냐면 3차 파동은 1차 파동보다 작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만 원대, 4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44,000원 어디예요? 여기죠. 44,523원. 그래서 우리는 이 상승 이후에 눌림 자리 나오고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요. 3차 파동이. 자, 그러면 왜 이렇게 3차 파동이 나오려면은 결국 재료도 동반이 돼 줘야 되는데, 자, 그 재료를 보시기 전에 44,000원까지 여러분들 갈 수 있는 이 구간들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영상을 시청을 하실 수 있게끔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오전에 올리던, 오후에 올리던, 그리고 저녁에 올리던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영상을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여러분들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재료가 있습니까? 대한전선이 실적이 펄펄 날았다. 1분기에서 3분기 총 매출이 2.6조 최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3분기 매출은요 8,550억, 그리고 6.3% 늘어난 모습이 나왔고요. 특히나 수주 잔고도 3.4조로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는 건데, 자, 수주 잔고가요, 여러분들 결국에 이게 다 뭐로 찍히냐면요, 매출로 찍혀요. 수주잔고가 매출로 찍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수주가 뭐다? 이 3.4조 원에 대한 수주는 결국 매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자연스럽게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대한전선에 대한 이제 연결 실적 수주 잔고를 좀 봤을 때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점점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모습들과 함께 실적들도 꾸준하게 올라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이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총 2조 6,268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요, 올해 3분기까지 누계 매출은요 2조 6,268억 원대로 역대 최대 실적까지 달성. 미주와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 확대와 영광 낙월 해상 풍력 프로젝트 등 안정적 수행에 따른 해저 케이블 매출이 실현이 되는 등 이 주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올해 3분기에만 벌써 9,130억 원어치를 신규 수주를 했고, 9월 말 기준 수주 잔고는 3조 4,175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3분기에만 안마해상 풍력 프로젝트, 싱가포르 400kV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 카타르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 2건 등 국내외 대규모 프로젝트에 잇따라 수주하면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입증했다라는데, 자, 여러분들 이 해저 케이블 시장은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기업들이 몇 안 돼요. 그 몇 안 되는 기업들끼리 경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해저 케이블 시장은 점점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탄탄한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 탄탄한 수주권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결국엔 어떻게 된다? 꾸준한 매출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구리 가격도 17개월 만에 역대 최고를 기록을 하면서 전선업계가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반도체를 예로 좀 들어볼게요. 반도체 종목,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물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공급이 부족을 하다 보니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수요가 많다 보니 자, 다 팔겠죠. 팔면 당연히 뭐로 연결된다? 매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팔았을 때 더 좋은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처럼 지금 구리 가격이 17개월 만에 역대 최고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 가격의 구리 가격 상승이 반영이 되는 구조다 보니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전선 가격도 상승을 하면서 결국에는 계약을 맺을 때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리 변동에 맞춰서 계약금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 현물 가격은 1톤당 18,800달러의 거래가 마쳤고 3개월 전과 비교하면 12.2%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7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그리고 올해 구리 가격은 톤당 8,500달러에서 1만 사이에 등락을 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도 했고, 그리고 연평균 대비 8.8% 올랐고, AI 활성화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미국의 구리 관세 부과전 수요 등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리 광산 사고들이 또 발생이 그러다 보니까 구리 생산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 조정을 하면서 결국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 이 공급량들, 이걸로 이제 뭐 할 필요 있다. 수요를 다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구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구리 관련돼서 전선 관련주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에스컬레이션 조항으로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은 매출이 같이 올라가겠죠. 왜? 구리 가격을 판매 가격 연동하는 그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매출이 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다. 구리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 말이 동의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동의,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즉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종목들이, 그리고 산업들이 주가가 움직임을 가져가 주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어디? 반도체도 있고요. 그리고 변압기, 그죠? 변압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누구도 있어요? 원전도 있습니다. 원전도 있고 누구도 있다. 전선도 있겠죠. 자,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된다. 그럼 그 데이터 센터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들? 전선들 계속 연결되겠죠. 어마어마한 전선들이 계속해서 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해저 케이블 시장도 마찬가지로 해저 케이블 시장 플러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전선 교체 주기까지 같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선 관련돼서 구리 가격도 같이 올라가다 보니 결국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들을 좀 봤을 때 이미 반도체 많이 올라갔죠. 그죠? 반도체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또 누구도 올라갔죠, 여러분들? 자, 변압기도 효성중공업 200만 원 넘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HD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 넘어가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그리고 원전주들도, 그죠? 두산에너빌리티도 2만 원, 3만 원에서부터 어디까지 갔다 8만 원까지 올라간 모습 나와줬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차전지 종목들도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산업 중에서 안 올라간 게 누가 있었다? 전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주들도 마찬가지로 결국 뭐예요?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한번 올라줬고 바닥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죠? 박스권을 뚫어 올리고 다음 박스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량 실리면서 뚫어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리고 0.382, 38.2%의 되돌림 자리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 되돌림 자리가 나왔다? 건전한 조정이다. 그러면 이제는 시장이 회복을 하기 시작할 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매수에 대한 구간으로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잘 버텨주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어디겠다 눌림 이후에 다시 방향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자리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어느 정도 여기서 횡보자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죠? 저점들 높이고 고점들 구간 이 4226포인트 안에서 위아래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결국엔 오른쪽 위로 올라가주는 자리가 나오게 될 거고, 그때에 맞춰서 대한전선도 야금야금 올라가 주다가 어떻게 됐나? 강력한 슈팅과 함께 3차 파동, 여러분들 몇 퍼센트 간다고요? 88%는 더 올라가 줘야 된다라고요. 그러면 얼마? 44,000원 라인까지 올라가주는 자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구간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들 꽉 잡으실 수 있도록 영상을 매일 시청을 해드릴 거예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제 영상을 매일매일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는 매도 금지, 그죠? 우리는 아직 매도할 때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금지라고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추세는 좋아요. 11 이동평균선 지지받고 있고 5 이평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들 나와줬고 분봉상의 움직임도 뭐예요? 결국 바닥자리 지켜주면서 위아래로 계속 올라가주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다. 올라가면서 툭툭툭툭 거래량도 소폭 동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 대한전선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을 눌러주셔서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눌러주셔가지고 영상 매일매일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금전적인 요구는 없으니까요. 매일매일 구독, 좋아요면 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매도 금지 여러분들 매도 금지라고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